실제로 보는 환경 분쟁 조정. 소음 및 진동, 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환경 분쟁과 그 조정에 대해 이야기할 아나운서 이주헌입니다. 해당 분야에 대해 쉽게 설명해 주실 전문가 박소영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일단 환경 분쟁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환경 분쟁이란 사업 활동 또는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한 환경 오염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환경 피해와 그 관련된 다툼을 의미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환경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련된 사건들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환경과 관련한 분쟁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해마다 수백 건의 환경오염 분쟁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원인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의 경우 전체 환경오염 분쟁 조정 건수는 총 185건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160건이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와, 이 소음이나 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특히 이를 통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전체 41%를 차지했고요. 정신적 피해와 건물 피해를 함께 신청하는 사건이 20%를 차지했습니다. 네, 먼저 2021년 서울의 한 지역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1,137명이 인근 건물과 철도 방음벽으로 인한 반사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인데요.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배상을 요구한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배상을 요구한 사람들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이곳에 살면서 지속적인 철도 소음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다 한 회사가 이 아파트의 맞은편에 아파트를 새로 짓기 시작했어요. 아, 그랬군요. 이 건설 현장의 소음도 상당하죠. 네, 그래서 이 회사는 높이 12m, 길이 636m에 달하는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아, 아까 말씀하신 반사소음. 바로 이 방음벽 때문에 생긴 거라는 주장이군요. 실제로 방음벽을 설치한 뒤에 소음이 더 심해졌다는 증거도 있었나요? 네, 해당 지역의 구청에서 소음을 측정해 봤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 7월에 측정한 철도 소음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와 기준 이내인 경우가 비슷한 횟수로 측정되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 6월 20일 이후부터는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 이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거였나요? 네, 낮에는 70dB이 밤에는 60dB를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됐던 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신청인들의 주장에 건축회사와 공단 등은 어떤 입장이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공단의 입장을 설명드리면요. 사실 본래 철도가 착공된 건 1991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아, 시기가 중요한가 보죠? 네, 신청인들의 아파트의 건축 허가와 착공 이전에 이미 철도가 착공되었다는 겁니다. 공단 측은 신청인들 아파트에서의 철도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일이 철도 건설 이후기 때문에 방음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건 공단이 아닌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주택 건설 업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신청인들은 앞에 다른 건물을 지으면서 방음벽이 설치된 뒤에 소음이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나요? 네, 철도 반대편의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서 설치한 방음벽이 기존의 방음벽보다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소음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신청인들이 새로 설치한 방음벽에 의한 반사소음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회사 측은 거주를 시작한 당시보다 소음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회사 측은 소음 영향 평가를 실시한 결과 방음벽으로 인한 소음도의 변화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피해와 방음벽의 설치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정 신청을 한 게 타당하지 않다. 이게 회사 측의 주장이었겠네요. 그런데 발파 소음은 74dB이었잖아요. 기준보다 낮았네요.
네, 이 부분은 인과관계의 검토 기준 이내였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먼지는 어떤가요? 네, 먼지로 인한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방진망 등을 설치했는데도요? 그렇긴 하지만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배상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일단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오염 원인자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죠? 네, 해당 법의 오염 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해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 등이거든요. 아,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는 피신청인 회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배상은요? 네,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은 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25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 중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524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관할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나요? 네, 소음 12회, 먼지 2회의 행정처분을 받았었죠. 이 횟수를 토대로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 방지 노력이 미흡했고 공휴일과 조석공사로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해서 소음 피해 배상액의 50%를 가산했습니다.